정치권의 요즘 최대 하도는 이해 충돌입니다. 국회의원 모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해보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이 이해 충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지금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정치권, 지금은 이해 충돌의 계절 이런 제목으로 뽑아봤는데요. 급기야는 민주당도 이해 충돌 이 논란을 키우기 위해서 손혜원 의원, 물론 이제 민주당원은 아닙니다만 이해 충돌 부분이 있다고 본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모든 이해 충돌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우르르 나오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송원석 의원 이해 충돌 부분도 지금 민주당에서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 국회 사무처는 주식의 경우는 백지 신탁을 하도록 돼 있지만 부동산 등 자산은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고, 표창원 의원은 자, 다 까자. 그리고 송원석 의원은 그래, 손혜원은 특검 받으면 나도 받겠다. 이렇게 지금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볼까요? 두 의원 사례야말로 이해 충돌의 전형적 모델입니다.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물타기 시도와 제19 감사기를 중단하고 공직자의 이해 충돌 문제를 그 본질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농성을 멈추고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물타기의 대상이 된 물이 되신 것 같은데, 송원석 의원님 발언을 듣겠습니다. 근데 깨끗한 물 송원석 의원과 오염된 기름하고는 절대 안 섞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질을 국민들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혜원 의원은 엉뚱한 물타기를 하지 마시고, 저는 손혜원 의원이 특검을 받는다면 저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절대 같은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은 지하로 숨지 말고 떳떳하게 양지로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진실을 이실 짓고 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원은 괜찮냐?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내 정신은 괜찮은데 내 몸이 약간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어. 지금은 하나도 걱정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떳떳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100% 저는 떳떳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제가 0001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걸리는 거 없습니다. 다 털어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전 국민 앞에 낱낱이 제가 다 털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정연한 교수. 네.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하면 뭐 이제 손혜원 의원 뭐 검찰 조사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뭐 예단하기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어쨌든 저렇게 좀 저는 너무 당당하신 것 같아서 예. 저게 국민정서법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누가? 손혜원 예. 의원님 원래 인터뷰인데요. 당당했죠, 뭐. 네네. 처음부터. 아무리 선의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해 충돌의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자, 뭐 이제 또 지금 당장 이 손혜원 문제가 나오니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또 야당에도 있다. 이해 충돌. 뭐 이를테면 뭐 경북 김천역 앞에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이를테면 김천역 발전을 살리기. 주장했다든가. 예. 또 어떤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에 뭐 이를테면 그 예산을 획기적으로 좀 확충해달라고 주문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꺼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각자가 얘기하는 뭐 제19 감싸기, 물타기 이런 관점보다는 이게 특정 정당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이를테면 이게 여야를 망라하고 사실 만연돼 있을 가능성이 많다. 예. 자, 그런데 일각에서 얘기하는 저는 뭐 이거 전수조사하자 뭐 이런 얘기도요. 뭐 문제만 터지면 전수조사예요. 예. 저는 오히려 시간 끌기로 보여요. 저 오히려 2012년도에 이미 12대 뭐 그때 그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만들 때요. 그때 제가 확인해 보니까 19대인데 예.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에요. 그랬죠. 원래 풀네임 자체가. 네. 근데 이때 이 입법을 논의하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고 네. 일단 모호하다는 이유로 그냥 그렇죠. 삭제해버린 빠졌죠. 거거든요. 저는 삭제한 이유가 정치인들이 삭제한 이유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닌지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차제에 오히려 이렇게 논란, 공방으로 끌고 가지 말고 오히려 지금 여야가 이 문제를 사후에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빨리 예. 의견을 모아서 이 문제를 제도적이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야지. 이거 이제 공방 며칠 지나고 나면요.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잊힐 공산이 큽니다. 이런 어떤 교훈을 좀 삼았으면 하는 그런 예. 바람입니다. 그런데 정태근 의원 만약에 전수조사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수조사가 되겠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만약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안으로 등장해 있는 것이 소위 이제 그 예결위 예. 그리고 이제 법사위 같은 경우가 이제 재판 문제가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문체위 같은 경우가 좀 예외적인 경우인데 이거는 전수조사할 사항이 아니라 본인이 그럼 조사해가지고 예. 상임위 활동하면서 대략 왜 이상하다 왜 저 발언을 하지 이런 게 의원들끼리 서로 알아요. 예. 그걸 자기가 조사를 하면 되죠. 자기가. 근데 전수조사 한들 해서 나온들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고 자꾸만 얘기를 예. 하는데요. 부패방지법에는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 이해충돌을 해서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된 3자가 뭐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뭐 7년 이하 7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과연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 포괄적으로 청탁을 하는 것,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논란 때문에 지난번에 김영란법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 그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예. 수습 금지에 관한 법률을 할 때에 그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고위공직자, 김영란법 대상자 모든 사람한테 하면 또 안 되고 예.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해서 그 이해 충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벌 조항도 만드는 거죠. 예. 이 작업들은 사실은 올해 국회에서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요? 저는 이게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손혜원 의원 건하고 이게 두 의원이 어떻게 동일선에 비교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전액이 차원이 다른 물타기 저는 공세에 불과하다. 예. 이래 보는데요. 예. 표창원은 이게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게 송원석 의원 건이거든요. 이분 이게 45년 전에 이게 매입해서 물려받은 4층짜리 빌딩 하나 김천에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김천에는 철도를 평생 안 놔야 됩니까? 이분 때문에? 45년 전에 어떻게 이걸 예상하고 투기를 하겠냐 말이에요. 손혜원은 이게 지정되기 불과 얼마 전에 몇십 채 상가하고 45년 전에 건물 하나 물려받은 게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어떻게 동일선에서 비교하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장재원 의원 이분은 이제 30여 개 대학의 역량 강화 이것도 이제 19억을 주던 걸 4억 더 올려서 4억 더 중 23억으로. 예. 근데 문제는 대학이 개인 소유입니까? 대학은 비영리, 완전히 감독도 많죠. 손혜원 의원의 비영리, 그거는 사실상 본인이 좌지우지하니까 뭐 본인 마음대로 기부하겠다 하지만 그런 개인이 좌지우지하는 이런 재단하고는 대학은 이게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장재원 의원의 친척이 대학의 총장이 있으면 모든 대학에게 지원도 못 해줍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차원이 전혀 다른 걸 자꾸 이게 여당이 공개하는데 아주 이게 잘못된 물타기입니다. 예. 김현성 교수 의견을.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좋아하는 내로남불을 제가 하나 쓰고 싶네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형적인 또 내로남불이죠. 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라는 얘기입니까? 서정욱 변호사 말씀이 내로남불이라는 네, 서정욱 변호사 말씀이 내로남불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그 말씀 전선이 자주 저쪽으로 쓰시니까 우리 서 변호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내로남불이세요. 예. 시청자들이 요즘에. 판단할 거니까 예, 대응 안 그러니까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모든 것은 결국 국민들 정말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재 묻은 개가 예를 들면 뭐 변 묻은 개 나무라 넣듯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차제에 정말로 국회의원들 과거에 이제 김영란법 통과할 때 이해충돌과 관련된 4천 이내까지도 했었거든요. 그 당시 원안에는 4천 이내까지 문제가 있는 어떤 것은 하지 말자. 이해충돌은 예.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게 범위가 너무 넓다고 해서 거의 유명무실화 시켜버렸는데 차제에 정말로 어떤 배우자 정도라도 아니면 가족 정도라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건물에 무슨 개발이 돼버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땅에 여기 생겨버리고 이러게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최소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식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좀 하지 않도록 하는 예.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차제에 조금 여야 가릴 거 없이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좀 조사하는 이런 기구가 좀 만들어져서 그걸 조사하고 그와 관련돼서 법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제 하니까 차재원 교수 말씀 한번 들어볼 텐데. 그런데 지금 김현성 교수 판례를 보면은 예. 국회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글씨를 썼는데 아, 그러네.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죠? 무슨 의미가 있나 제가 좀 거꾸로 보자 뭐 이런 국회를 그렇게 뒤집어야 되겠다는 것은 아니죠? 뒤집어 보자. 뒤집어 보자. 예, 차재원 교수 말씀하시죠. 예, 뭐 앞서 지금 네 분이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빼고 세 분의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뭐 제가 지금 쓰기를 저는 뭐 아니 제가 쓰기를 뭐 수원 쓰고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으랴 이 이야기를 했지만 막서 뭐 심한 물타기다 하면서 하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지금 행위를 뭐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충분한 반론을 펼 수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앞서 뭐 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이 충분히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법을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직무를 유기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차제에 이해충돌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그리고 또 입법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와 관련해서 딱 하나만 지금 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백지 신탁을 하지 않습니까? 백지 신탁 하는 거, 그러니까 이해충돌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재산이 정식되는 부분에서 특히 주식에 관한 걸 하는데 저는 주식에 관한 걸 한다고 한다면 부동산도 백지 신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또 고려해 볼 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영신 교수께서 점잖게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뭐 점잖게 정리를 하려도 좀 그러네요. 어쨌든 뭐 장제원 의원 사건이나 손혜원 이 경우는 시기, 성격 뭐 여러 면에서 많은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50보고 100보 차이입니다. 그래서 도끼개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그런 부분은 다 말씀을 하셨고 제도적인 문제에서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혜원 의원도 그렇고 또 이번에 청와대 김현철 전 보좌관이 됐죠. 이제 경제보좌관 건도 그렇고 이번 이해충돌에 대응하는 민주당 자세를 보면서 얼마 전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손혜원 사건이 나고 당정청 회의를 할 때 원칙대로 처리를 해라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해요. 정부와 국민 여당이 앞에 겸허해야 한다. 그게 뭡니까? 지금 이 사안들을 대응하는 것을 보면은 손혜원 아까 그럼 뭡니까? 나는 떳떳하다. 0.01%도 없다. 한번 제대로 해보자.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겸허해야죠. 그것을 어떤 사람이 말하자면 손혜원의 그런 선의만을 믿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 여당 친여 쪽에 있는 분들이라고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더군다나 이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얘기도 다 마찬가지.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정말 문재인 정부 촛불 혁명으로 성립한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만과 독선과 과도한 그 이념 이런 부분은 정말 안 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정부와 차별화가 될 거다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오만한가? 이런 느낌들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까지 나서서 겸허라고 했는데 지금 겸허하는 모습을 보이지를 않고 있는 게 저는 가장 안타까워. 정부와 여당이 국민 앞에 겸허해야 한다라고 얘기한 걸 놓고도 민주당 안에서 뭐 좀 투덜거리는 얘기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될 텐데.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버렸어요. 서정욱 변호사가 너무 외로울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학재단이 정말 깨끗하게 운영된다고 하면 억울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송원석 의원 사건 사안인데 그 김천역을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고 남부 내륙철도, 중부 내륙철도 만들자. 근데 이분이 만약에 그것을 자기의 재산 증식으로 목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미 이분이 예산실장과 기재부 차관을 거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이미 했겠지요. 그리고 이번에 아까 우리가 막 비판했던 예타 제외 사업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큰 사업이요. 김천에서 거제로 가는 남부 내륙철도 시발점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송원석 의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민주당이 적절치 않습니다. 예. 자, 이제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